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 시즌 제품에서 쿠팡이 질려가지고 탈팡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사몰에서 브랜드를 론칭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요. 제가 또 이 자사몰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마침 작년에 시도를 했다가 사업 아이템이 있기도 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아주 투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사몰을 하려고 하시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론칭하려고 했던 브랜드는 아니고 코칭하려고 한 대표님이 저한테 본인이 레퍼런스로 삼은 어떤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이런 브랜드를 만들려고 할 때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냐 10억 채널님이 조사를 해서 나한테 조언을 해달라 라는 의뢰를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재미있게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어요. 결과적으로 이분은 이걸 진행하지 않기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영상에서 풀어도 되냐라고 했는데 이분이 오케이를 하셔서 영상에서 이 모든 내용을 풀기로 한 겁니다. 투자금은 1000에서 2000 사이, 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월 500 정도가 벌리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대리석 씻기였고요. 이 사진은 실제로 그분이 찾으신 브랜드가 아니라 제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가상의 디자인을 만든 겁니다. 실제로 그 브랜드의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쁩니다. 그 브랜드의 웹사이트를 가보겠습니다. 보여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모자이크를 빡세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사진을 잘 찍었죠. 의뢰하신 분이 이 브랜드를 보고 꽂혀가지고 이거 잘 되겠다 싶어서 비슷한 브랜드로 론칭을 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한 개짜리가 10만원 후반대, 그리고 두 개짜리가 30만원대. 이미지가 프리미엄이다 보니까 이게 잘 자리를 잡으면 다른 라인업들도 비싸게 팔기가 쉽고 반려동물 시장이 앞으로 성장을 잘 할 거라고 가정하시고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조사를 해달라고 한 거는 브랜딩, 마케팅 플랜, 판매를 어떻게 할 건지, 생산이 가능한 건지, 생산 단가는 얼마인지 제가 다 조사를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이 브랜드의 가격을 알고 있으니까 몇 개를 팔고 있는지를 알아야 됐고 원가를 알아야 이익을 측정할 수 있겠죠. 동시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이 가능한지, 이걸 알려면 MOQ가 존재를 하는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겠죠. 조사하는 데는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가격은 원래는 17만 원인데 할인을 해서 13만 6천 원에 팔고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봤을 때도 13만 6천 원인 걸로 봐서 원래 17만 원에 출시를 했다가 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안 팔리니까 13만 6천 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웹사이트 방문자 추적을 하는 것을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구글에서 특정 사이트에 방문자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여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도메인을 넣었을 때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뜨고요. 다른 데도 넣어볼게요. 다른 데를 넣어도 하루 방문량은 나오지 않아요. 네이버닷컴을 치면요. 데일리 비지터스가 13.7 밀리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적어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500명이 들어와도 집계가 되는데 100명 미만이 방문해서 집계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너무 적어서 안 나오고 이 사이트 방문자 수를 100명이라도 알 수 있으면은 하루에 한 명이 산다. 전환율이 1%다. 이렇게 잡고 계산해 볼 수가 있는데 자사몰은 방문자 수 바탕으로는 찾을 수가 없었고 이거를 29cm에서 팔고 있어서 29cm에서 이 후기 수를 가지고서 제가 그나마 추정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29cm에서 좋아요가 245개인데 구매가 1개, 좋아요 796개, 후기 7개, 좋아요 257개, 후기 3개. 이 좋아요 수에 비해서 구매가 너무 적은 편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눈독은 들이는데 너무 이쁘니까 비싸서 못 사고 즐겨찾기만 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즐겨찾기를 해놨다는 거는 별르고 있다가 나중에 돈 생기면 사거나 아니면 할인하면 사거나 이런 상품인 거겠죠. 그리고 29cm에 입점을 한 시기가 후기 바탕으로 봤을 때 2023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1년쯤 된 거거든요. 근데 후기 작성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후기 작성률을 이거는 비싼 거니까 약간 후기를 좀 더 작성하고 싶어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후기 작성률이 7%라고 가정하면 이 후기 개수가 지금 총 11개거든요. 이 총 11개에 대해서 후기를 작성률 7%라고 하면은 1년 동안 157개가 팔렸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13만 6천 원을 157개를 팔면은 2135만 원치가 1년치의 매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익을 추정하면 수수료가 29cm가 그 연매출 10억 원인가 미만이면은 15%, 그 이상인 경우 30%거든요. 이걸 빼면 정산액이 1,800
14만 원이고요. 부가세는 일단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개당으로 환산했을 때 개당 11.5만 원 정산 받은 건데 원가를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넉넉 잡아서 7만 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개를 팔아서 3만 원이 남는 겁니다. 한 개당 이익이 3만 원인 거예요. 그리고 자사몰에서도 29cm와 비슷한 수치로 팔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 생각에는 29cm가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지만 가정을 그렇게 하면 1년 동안 150개를 팔고 그리고 자사몰은 29cm처럼 자연유입이 없으니 광고를 돌려서 유입을 시켰다라고 가정을 하고 전환당 비용 한 명을 광고를 통해서 구매를 시키는 비용을 3만 원으로 잡으면 판매가 13만 6천 원에 원가 7만 원, 그리고 전환당 비용 3만 원, 13만 6천 원에서 이 두 개를 빼면은 3만 6천 원이 한 개를 팔 때마다 남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부가세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 자사몰에서 150개를 팔아서 남긴 총 이익이 540만 원. 그러면 1년 동안 29cm와 자사몰을 합쳐서 1,814만 원과 540만 원, 총 2,354만 원의 이익이 남습니다. 물론 공수는 굉장히 적을 거예요. 29cm에서는 사실 거의 아무 일도 안 했을 것 같고요. CS는 했겠지만 자사몰은 하루에 한 개 미만으로 팔렸어요. 150개를 팔았으면 3일에 한 개꼴로 팔린 건데 이 정도는 괜찮죠. 자동 수익에 가까운 결과예요. 저것만 팔았다고 했을 때. 근데 물론 이 이익은 이 회사의 대표님이 사무실을 안 쓰고 집에서 일을 다 하고 직원도 안 쓰고 혼자서 일을 하고 또 무료 도메인을 쓰고 세무 기장료도 안 쓰고 밥도 집에서 다 해먹었다. 사업적 실수를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전제하에 이 이익인 거고 이 이익을 공헌 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에서 변동비를 뺀 거죠. 여기서 만약에 대표님이 사무실도 쓰고 도메인 호스팅 유료로 쓰고 또 나 회사를 키워보겠다고 이거는 큰 사업이니까 CS 직원, 배송비 직원 따로 쓰고 이렇게 해서 매달 고정비가 200만 원씩 나갔다고 이 회사는 적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계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일단 이 회사는 기사에 의하면 신세계 강남에 입점을 해서 프리미엄 반려동물 소품을 찾는 고객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었고 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공동구매나 폐쇄몰 등에서 어떻게 팔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또는 너무 예쁘기 때문에 해외에서 사랑을 받아서 어떻게 수출이 되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겠죠. 분명히 이렇게 디자인이 예쁘고 눈에 띄는 상품들은 온라인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루트로 러브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잘 뽑는 브랜드의 경우는 생각보다 그런 제안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감도를 잘 뽑는 장점이 많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지만 가격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타겟이 너무 한정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미국이었다라고 하면 미국에는 이런 비싼 대리석 밥그릇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의 수가 너무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이 어려워서 매출액을 빠르게 올리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제가 이런 브랜드를 창업을 한다라고 했으면은 이 브랜드 원툴로는 창업을 하지 않고 이 세 가지 대안 중에 3번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자, 이 대안을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브랜드 원툴이다. 나는 이 브랜드가 나의 유일한 생업이다 라고 하면은 가격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구현할 겁니다. 천연 대리석이 아닌 저가 타일을 사용을 해서 가격대를 17만 원은 너무했고 5, 6만 원대 선으로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한다. 그 디자인을 유지한 채로 재료를 바꾼다. 또는 높은 가격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 아이템으로 옮긴다. 천연 대리석을 정말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높아도 지불할 용의가 있는 아이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17만 원이 없어서 이 아이템을 안 사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 17만 원을 쓰는 것이 우리한테는 너무 생소한 일인 거죠. 그런데 강아지 침대에 17만 원을 쓴다? 이거는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리석이 차가운 성질이니까 여름에 강아지가 더위를 많이 타서 대리석 침대를 이렇게 사진처럼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여기에 배 깔고 누워있게 하는 여름이 길잖아요. 5, 6, 7, 8, 9월까지 더우니까 5개월 내내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아이템을 한다거나 세 번째, 이 브랜드에서 내가 먹고 살 길을 찾지 말고 나는 다른 현금 흐름으로 먹고 살고 회사를 다닌다거나 다른 알바를 한다거나 이 브랜드는 이 정도의 현금 흐름이 최선이니까 천천히 키우는 거죠. 오히려 근데 이 브랜드가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매출이 내 생각한 만큼 안 오르니까 무리해서 광고비를 쓴다거나 무리해서 가격을 내린다거나 또는 라인업을 확장한다거나 사실 라인업을 확장하는 게 가장 무리수가 되기 쉬운 의사결정이거든요. 미니멈이 있는 라인업을 확장하는 순간 정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잠겨버리면 그때부터 계속 의사결정들이
나쁜 수를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주의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이 브랜드가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함부로 넘겨짚을 순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브랜드가 작년에 3만 원짜리 도자기 식기 라인업을 냈습니다. 지금 그 브랜드가 냈던 라인업과 좀 비슷한 식기를 제가 미드저니에서 만든 건데, 그 브랜드 식기 사진이 아닙니다. 대리석 식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서 판매가 저조하니까 같은 식기인데 저렴한 식기를 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리석 공장을 돌면서 느낀 건데, 대리석이 천연 재료다 보니까 수급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같은 마블 무늬가 없기도 하고 같은 색상이 없기도 하니까 이 웹사이트를 보면은 품절이 자주 납니다. 지금 이 세 번째, 네 번째가 신상인데, 신상을 왜 냈냐? 이전 것들이 더 이쁘거든요. 저도 이전 것들과 비슷한 패턴을 많이 찾아다녔는데 이뻐서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가 찾은 공장에서는. 그도 그럴 것이, 같은 돌이 하늘 안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 판때기에만 존재했던 것 같고, 뭐 이 지형에만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지형에 있는 돌을 다 썼으면 더 이상 찾을 수 없거나 그런 거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돌을 사용한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돌을 쓰다 보면서 새로운 라인업이라고 하고 가격을 올린 거죠. 근데 뒤에 더 인기가 많았을 법한 다른 대리석 라인이 있는데 걔는 솔드아웃입니다. 이 브랜드도 이게 잘 팔린다는 걸 알지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 파는 거죠. 이거는 마케팅과 확장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이게 이뻐서 들어왔는데 이게 더 이상 없어요? 특히나 고가를 주고 구매를 할 때 이 색깔과 이 문양에 꽂혔으면은 나는 이 돈씩이나 주고 사는데 이 색깔이 무조건 있어야 돼 가 되게 쉬운데, 이 색깔이 없다고 했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구매를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의 리스크고, 그리고 매번 대리석의 패턴이 바뀌니까 계속 촬영을 새로 해야 되는 거죠. 그때마다 계속 갈아 끼워야 되니까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가격이 비싼 문제와 대리석 수급의 문제를 저가 공산품으로 해결을 한 것 같아요. 같은 브랜드 안에서. 근데 이 저가는 반응이 더 안 오죠. 안 오는지 실제로 모르겠으나 이 제품을 내는 순간 이 브랜드에서 식기를 살 이유가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브랜드는 다른 브랜드에서 팔지 않는 이 대리석 식기 때문에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건데, 이걸 파는 순간 다른 브랜드와 같아져 버리니까 내가 이 가격에 이걸 살 거면 차라리 다른 데서 다른 걸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있는 식기들은 미니멈이 있을 수 있는 식기일 수 있어서 컬러 미니멈이든 모양 미니멈이든 여기서부터는 리스크가 더 커졌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대리석 공장을 가서 알게 된 건데,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벌크로 들여오는 원재료입니다. 걔네 입장에서는 이런 조그마한 소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태리나 터키에서 가져오지 않겠죠. 애초에 인테리어 자재, 빌딩의 벽면이나 바닥, 싱크대, 상판 이런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장을 갖고 오고, 그런데 납품하는 것이 메인이고, 그렇게 납품하고 남은 한두 장을 가지고서 이런 조그만한 소품 만드는 데에다가 파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짜투리를 파는 거고,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은 같은 패턴과 컬러의 원재료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컬러 패턴은 품절이 돼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고 자체가 수급이, 이런 거는 차라리 오프라인 판매가 온라인 판매보다 더 나은 수준 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업체에서는 차라리 인조 대리석을 추천을 했어요. 인조는 얼마든지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하다. 심지어 훨씬 더 예쁘다. 이런 게 인조 대리석인데요. 이게 정말 실제로 봤을 때 전혀 인조 대리석 티가 안 납니다. 하지만 상세 페이지에 이탈리아산 천연 대리석이다 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게 팔 수가 없습니다. 13만 6천 원 이 가격에 팔 수가 없어요. 인조기 때문에 9만 9천 원, 8만 8천 원 이렇게 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재료의 가격은 천연이 5만 원이다. 인조가 4만 5천 원 이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천연 대리석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마케팅 포인트로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싸지도 않고,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제가 그때 두 대리석 업체를 방문해서 실제 견적을 받아봤을 때 두 업체의 견적이 달랐어요. 하나는 재고가 정말 많은 업체였어서 MOQ가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오면 한 개씩 출고를 해주겠다. 그 정도로 현금화가 너무 급한 데였고, 대신에 패턴이 예쁘지 않았는데 거기는 프레임 하나 제작하는데 4만 원이었고, 그리고 조금 패턴 괜찮은 업체는 프레임 하나 제작하는데 6만 원 정도
였는데 거기도 10개 그 정도였는데 사실 1개나 10개나 대리석에 뭐 균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릇을 봤을 때 이 프레임 부분이 있고 유리 그릇 부분이 있잖아요. 전 사실 유리 그릇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얘가 MOQ가 있지 않을까? 얘는 한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혹시나 해서 1688에서 이 유리 그릇을 찾아보니까 그 브랜드의 유리 그릇과 똑같은 모양의 유리 그릇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14.3위안, 미니멈이 2개 이상. 그러면 하나로 약 4,200원 정도. 그리고 이거를 하나의 박스에 담아서 보냈을 때 박스 가격 2,000원인데 박스는 로고를 찍어야 되니까 미니멈이 있겠죠. 그럼 미니멈 해봤자 뭐 500개, 1000개 수준. 가격으로 쳐봤자 50만원, 100만원 수준. 그러니까 사진 찍고 이것저것 했을 때 1,000만 원이 안 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몇백만 원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이 결과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사실상 원가가 5만 원, 7만 원 사이고 7만 원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우리가 가정했던 매출액과 이익에 비슷하게 전개를 했을 때, 그리고 다른 라인업을 내서 현금이 잠기게 하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매년 이 정도의 보수적인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는데, 이 대표님이 왜 하지 않았냐면 이 브랜드의 디자인이 너무 이뻐서 이 브랜드의 디자인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겹치지 않게 하고 싶은데 대리석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 브랜드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디자인적으로 어떤 짜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만들 자신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미드저니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니 이 모양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 그 원본이 훨씬 더 이쁜데요. 이 정도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AI니까 이렇게 구현이 되지 실제로 이렇게 커팅을 하기 쉽지 않고요. 그게 원본은 사각형이거든요. 사각형으로 커팅해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예요. 근데 이거는 AI니까 그냥 이렇게 껴있잖아요. 이렇게 깎는 거는 단가가 아예 다르거나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이런 식의 접근을 해서 아이템을 드랍을 하는 거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거의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직전 단계까지 모든 조사를 해드려요. 실제 29cm 내부에 접근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다 얻어드렸고, 사실 그 내부 정보이든 아니든 상관없는 게 이 사람이 29cm에서 했던 마케팅이 최선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의 가격 구조를 가지고 있고 하나를 팔았을 때 3만 원이 남는다, 3만 6천 원이 남는다. 그럼 부가세를 다 빼고 나면 실제로는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남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 돈을 남겼을 때 1년에 몇 개를 팔아내야지 내가 원하는 이익이 남고, 근데 업무량은 거의 없을 건데 업무량이 거의 없으면은 1년에 이걸 팔아서 한 2천, 3천 남아도 충분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은 이런 업무를 저한테 시키시고 그냥 고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검토를 하실 때도 이 정도의 깊이로는 하셔야 됩니다. 2주밖에 안 걸렸거든요. 레퍼런스로 삼은 브랜드가 몇 개를 팔고 있고 단가는 얼마고 이 정도 이익이 남을 것 같고 내가 돈을 남기려면 이 정도의 구조가 나와야 되고, 이런 정도의 구체적인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사몰이나 브랜드 론칭에 대해서, 아이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